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 최한나입니다. 오늘 의사소통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강대 화학과 또 과학 커뮤니케이션 이덕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걸 학과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그랬는데 그것도 좀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죠. 대학원의 네. 협동 과정입니다. 예. 학부는 없고요. 예. 한 20여 년 운영을 하다가 네. 아마 제가 노력이 부족했는지 학생들이 끊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처음 이제 세우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협동 과정이죠. 서강대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강의를 교수님 덕분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그동안 쓰신 글이나 방송을 볼 때마다 저런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도 해야겠다. 의학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 사회 각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 또 우리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의료제도 만들 수 있을지 의견 듣는 시간입니다. 예. 교수님, 그동안 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난번에 저희 의협에서 주최한 토론회에도 또 와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우선 당장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응급실 문제, 맞습니다. 중증 환자 문제, 지역 의료 문제 이런 문제가 당장 현재 진행형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내년 초부터 가시화될 의료계의 인력 배출 중단의 문제. 그쵸. 이 문제가 우리 사회가 의외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매우 걱정입니다. 우선 확실하게 기정사실로 굳어져 버린 것이 내년 2월 달에는 의과대학 졸업생이 없지요.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다. 10%만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전공의 과정, 수련 과정을 마치고 배출되는 전문의도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과연 언제 풀릴 것인지, 학교라는 거는 일회성 사고는 없습니다. 대학에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여파가 5년, 10년 파장을 연이어서 끌고 다니게 되는 게 일상적인데 의대 경우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인력,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 배출 중단, 이 상황이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정부가 10년 후에 의사 1만 명 추가 배출 이런 장밋빛 그림을 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10년 후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의사 배출 중단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가져온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거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정말 이러다가 당직 서다가 그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응급실에 문제가 생기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제도 아무 문제 없다. 곧 정상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실이 또 하셔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계시는 건지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계시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 이번에 사태를 불러온 이 정책 결정 과정이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이고 일방통행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이 또 있는가? 왜 의료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가 이러고 있는가? 정말 저희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정말 안타깝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거는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네. 지켜봤고, 네.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의 그 합동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네. 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의료 현실에 직접적으로 이 관여하고 있는 두 개의 부처가 있죠. 네.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인데, 네. 이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를 책임지고 있는 두 장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합니다. 맞습니다. 전문성은 둘째치고 네.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고 있죠. 두 분이 네. 입만 열면 최대한 설득하겠다라는 얘기 말고는 아무 대책이 없는 정말 무대책의 무대뽀 장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장관들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전에는 뭐 실무를 맡고 있는 차관이 독서를 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네. 오히려 독설이 더 그립습니다. 네. 이건 뭐 최대한 설득하겠다. 네. 현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을 감고 있는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사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교육부 쪽이라고 네. 봐요. 예. 교육부 장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학생들의 의대 학생들, 지금 학교를 떠나버린 의대 학생들, 정말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의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과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학교를 떠나버렸을까에 대한 정말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관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모자라서 이 교육부 장관의 인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제도적으로 유급이라는 딱지만 붙여주지 않으면, 네. 그런 꼼수를 찾아내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의대 정상화가 가능하리라고 착각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네. 이미 기정사실이 된 겁니다. 내년에 올해 공부했어야 될 거를 공부하지 못한 의대생들하고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유급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강의실에 예를 들어서 예과 1학년 학생들의 일반화학 실험실의 학생들이 2배가 되는 거죠. 네. 적어도 2배가 되는 거고 네. 많으면은 3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근데 유급만 안 시키면,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해서 유급만 안 시키면, 유급을 안 시킨다는 얘기는 유급이라는 주황 딱지를 그렇죠. 안 붙여주기만 하면은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네. 거죠. 예. 그런 정말 궤변도 아니고요. 네. 이건 정말 수준 이하의 인식인데, 이거를 정말 적나라하게 파헤쳐 주지 못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언론도 지금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는 마비된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 교육을 제대로 제때 받아야
제 역할을 하는 의사가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완전히 몰희의 상태여서 이번에 청문회 때 그래서 순살 의대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뭐 엊그저께 또 복지부는 그 수련 제대로 안 해도 마치 그 의사 만들 그 뭐 전문의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전공의 또 특례법을 또 막 갑자기 주말에 그냥 막 밀어붙여 갖고 한 번 또 난리가 났으니까 순살 의대에 이어서 순살 전문의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한 교육과 수련을 받아야지 어떻게 진료하는 좋은 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전혀 이해와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2,000명만 하고 있어서 정말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가 너무 안타깝고 교수님 좀 전에 그 언론 얘기 주셨는데 이 언론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론이. 그런데 이 사태 처음에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고 뭐 이제 대통령이 또 이제 밝힌 일이고 해서 그것을 지지하는 듯한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일반 국민들도 정부가 의사를 때려잡는 것, 의사들 돈 많이 벌잖아.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 뭔가 기득권을 더 뺏어야 돼.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또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사들 중에서는 저를 비롯한 이제 산부인과나 실제로 이런 사태를 불러온 그런 소위 말하는 기피과 의사들은 수가가 또 너무 적어가지고 이걸로는 내가 소신껏 진료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수가가 너무 낮아서 지금 난리인데 국민들한테는 뭐 의사들 돈 많이 벌잖아. 딱 이 프레임. 그리고 언론은 정부가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 지금 여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뭐 한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조적으로 누적시켜온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선 우리 언론에 문제가 많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론이 정말 국민들한테 꼭 전해줘야 될 그 팩트를 정확하게 가감 없이 전해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론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언론의 문제, 언론은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 의해서 문제를 개선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의료 사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언론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이 의사의 정원, 의대의 정원은 국민적 합의다.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그 주장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그렇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 늘리면 좋지요. 네. 의사들 사이에 경쟁을 통해서 의료 수가가 내려갈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는 주장은 사실 우리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우리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는 게 국민적 합의다. 라는 얘기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맞습니다. 뭐, 의미 없는 얘기죠. 네. 누가 의사가 많아지고, 의대 문이 넓어지고, 의사가 많아지고,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많이 나오는 거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사 수를 늘리고,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내고 키워내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맞습니다. 게 맞습니다. 그 상식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은 외면해버리고 그 원초적인 욕망만 강조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예. 이건 명백한 비정상이죠. 맞습니다. 의대 정원 늘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대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논의는 맞습니다. 완전히 실종되고 욕망만 살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이야기하는 민주사회의 모습이 아니죠.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비뚤어졌다고 네.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은 의대의 시설과 교수 인력과 맞습니다. 재반 그 여건을 확보해야지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그 실종된 사실인데요. 의대 6년을 교육받고 의사 국가고시를 치러가지고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들을 우리는 일반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일반의만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네. 일반의 수준의 그 수련을 받은 네. 교육을 받은 의사들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의사는 단순히 의대 6년을 마친 의대 졸업생이 아니고 뒤이어서 진행되어야 되는 4년 내지 6년에 걸친 수련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국가 시험을 치러서 전문의라고 하는 자기 전공 분야를 그 명함이나 간판에 붙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의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근데 전문의를 수련하는 수련병원은 의과대학 부속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은 그 수련병원에는 환자가 있어야지 되고 네, 맞습니다. 그 시설이 있어야지 되고 네. 전공의를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의학 교육에 투입되는 인력하고는 별개의 인력입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지난 연초에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속병원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한 부산대학 부속병원 건설에 7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 7천억 원을 투입한 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전공의는 한 100여 명 남짓입니다. 예. 그런데 2,000명을 늘여놓으면은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네. 100명에 7천억이라고 그러면은 2,000명을 부리려면은 14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건물을 짓고 데만. 시설을 갖추는 데만 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예, 맞습니다. 예외하고 예. 그런 투자를 할 생각은 정부도 없고 사회도 없고 국민들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2,000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상식을 벗어났고 이 비정상적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정말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부가 정책을 정말 아무런 예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전문가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 구조도 가지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위원회 만들어서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위원회 정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이거를 환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의사들은 뻔뻔히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 응? 자기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저런 게 아니냐. 또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저희가 전문가로서 사회를 위해서 그 어떤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게 하는 거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를 한 20여 년을 했습니다. 네.
과학계의 현실은 사실은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만큼이나 오히려 더 열악했지요. 그렇죠. 예. 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맞습니다. 때문에 네. 얼마나 세상이 네. 시끄러웠습니까? 네. 그런 일을 뭐 수시로 끊임없이 겪어왔는데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에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런 전공을 만들어서 노력을 좀 해봤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의료계가 특히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 정부의 의료 행정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굉장히 강한 설득력을 가진 그 정부의 억지였고, 맞습니다. 언론이 정말 간단한 팩트 체크조차도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국민들한테 퍼날랐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 의사협회에 좀 원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왜 그 상황을 네. 그냥 정말 그 힘없이 지켜보고 있었는지. 지금 그 우선 그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그 사사건건 그 반발하고 그 거부해왔다라는 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의 의료 현실이 확실하게 바뀌었죠. 네, 의학 분업입니다. 맞습니다. 의학 분업을 이 접목시키는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고 원만하지 않았던 거는 맞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의학 분업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비교적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의학 분업에 의사들이 반발했으면 끝까지 반발했으면 의학 분업은 불가능했던 거죠. 맞습니다. 의학 분업에 분명히 의사들이 동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이 다른 그 여러 집단 간의 그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좀 논란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사들도 의학 분업에 그 합의를 그렇죠. 한 거고요. 네. 협조를 한 겁니다. 네. 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빼먹는데 예. 왜 가만히 있었는지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5년이었던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의학 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미국의 제도를 흉내낸 그 억지 정책이었죠. 네. 그거하고 비슷한 게 2008년에 시작된 약학대학교의 2+4 제도도 있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정말 그 담합을 한 거죠. 맞습니다. 담합을 해서 억지로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 모든 약학대학에다가 의학전문대학원 그 2+4 제도를 강제로 밀어붙였고 의료계가 의학계가 할 수 없이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반발 못했습니다. 네. 그 정말 그 엄중한 정부의 그 시도 때문에 네. 받아들였는데 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은 하나만 남아 있는 네, 걸로 다 알고 있고 없어졌죠. 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미친 폐해는 그 상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조차도 의학전문대학원이 우리 사회에 남긴 문제점조차도 그 쉬쉬하고 얘기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료계 의사 집단이 전부 그 의료행정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2020년에 그 400명 증원을 맞습니다. 전제로 한 공공의대 그때. 설립 계획. 왜 의사협회에서 그 반론을 안 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의대,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면서 공공의대 그 제안이 그 나오고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제안하고 정치권이 시끌벅적하고
그러다가 없어지는 과정을 네. 정말 그 관심 있게 면밀하게 지켜봤는데 정치적 논쟁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었죠. 맞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마지막 순간에 그 민주화 유공자 자녀 특례 맞습니다. 입학이라는 고약하게 숨겨놨던 꼼수가 들통이 나면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예. 포기한 거였죠. 맞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그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그 사사건건 저항하는 것, 반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난 20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거는 의사들이 그 반발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제안했던 우리 정부에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내놨던 의료 행정이 그만큼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고 엉망진창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좀 의사협회가 당당하게 좀 외쳐주셔야지 됩니다. 네. 이게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정책이 너무 어설프고 너무 터무니없는 정책이었다. 이 원격 진료 어느 그 의료 정책 전문가를 자처하는 그 칼럼니스트가 최근에 어느 언론에다가 기고한 거를 봤는데 그 비대면 원격 진료를 의사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IT 업계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이게 어떻게 의료 정책 전문가의 발언입니까? 원격 진료는 IT 업계의 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아니고 아니죠. 국민 건강을 지키기 맞습니다.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게 충분히 그 의료계와 의사들과 그 논의해서 충분히 다듬어진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정책이 제시됐으면은 그걸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엉터리 제안을 IT 업체를 살리기 위한 비대면 진료 정책을 내놓고 의사들한테 받아들여라. 지금 똑같은 일이 맞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아이들한테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거를 이제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예. 근데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IT 업체의 성장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이주호 장관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이 엉터리인 거를 언론이 지적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문제다라는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상당한 그 파급력을 자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된다. 그 과학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과학자들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 과학자를 길러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상당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의사들이 스타 과학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의대에 들어오면은 국민의 건강을 챙겨주는 성과도 얻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상당한 부도 쌓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맞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그 넉넉한 생활을 한다는 게 죄가 된다면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된다면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해야 될 비정상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의사는 과감하게 자정작용을 맞습니다. 통해서 제거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당당하게 그 반론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직업적 안정성 그런 것을 바라고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우수한 의사가 되어서 우수한 진료를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수한 진료를 제공받는 거에는 모두가 동의하시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 물론 1등부터 3천등까지 다 의대 오는 거, 그거는 물론 문제입니다. 그거는 다른 직역도 다 우수한 학생들이 가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이 와서 본인의 노력으로 공부하고 본인의 돈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정당하게 버는 수입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인식을, 프레임을 씌워서 의사들은 돈만 한다든지, 돈 때문에 저런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저희가 그 후배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이번 세대, 이번 사태를 그 계기로 그런 인식만큼은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직역이든지 간에 이제 사업적 성과로 많이 버는 일부의 의사가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의사는 다 저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환자 보는 내 진료실을 나의 모든 그 공간으로 보고 월급 받고 또 이제 우리 삭감도 걱정하고 수가도 사실은 외국보다 터무니없이 적지만 그게 또 우리 사회에서 정해진,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가를 의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가 정한 대로 원가에도 오미증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생활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냥 똑같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똑같은 일상을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더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알리는 역할이 또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보다 예, 의사들이 잘 산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의대 몰빵이죠. 네네, 의대 블랙홀. 네, 이거는 의대가 잘못하거나 네, 의료계가 돈을 너무 잘 벌거나 이렇게 네. 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예, 이것도 정말 진단이 잘못된 거죠. 네, 의대 블랙홀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 교육부 장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 예, 그 입시 제도를 통해서 정말 아빠 찬스가 무제한으로 작용되고, 그 다음에 사교육 시장의 농단이 네, 그 입시 현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이죠. 가장 네.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예, 그게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의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의대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네, 도대체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본인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현실입니다. 네, 그런 입시의 부조리 때문에, 불합리한 입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네, 그걸 느닷없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성공한 집단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네. 당연히 뭐 과학기술계나 또는 우리나라 정부나 어떤 사회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아가지고 의사들이 잘 살게 된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의 노력과 네. 그다음에 사회적 여건 예. 그리고 경제 성장과 모든 것이 맞물리면서 그 중에서 성공한 과학기술계 집단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냈던 분, 이번 정부에서 과기부 장관을 지냈던 분, 두 분 다 교수였습니다. 네. 대학의, 공과대학의 교수였는데, 네. 특허를 가지고 상상을 넘어서는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비판 안 해요. 네. 비난하지 않습니다. 네. 성공 사례입니다. 네. 왜 한두 사람의 공대 교수가 그렇게 성공을 한 거는 칭찬의 대상이 되고, 왜 여러 명의 의사가 그렇게 성공을 하면은 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그건 합리적인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의사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거,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넉넉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는 학생들한테 좋은 점으로 소개를 해야 되는 네. 팩트이지 예. 감추거나 변명을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학자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과기부의 명백한 정책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뭐 대학원 다닐 때에도 좀 형편이 낮게 다니게 해주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무슨 스타이펜드라는 제도도 고안을 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만들고 있고 뭐 특허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도 개선하고 있고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성공한 집단에 대한 폄하나 깎아내리기는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의사들이 넉넉한 생활을 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넉넉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런 거죠. 네. 근데 그걸 뭐 나쁘다고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젊은 학생들이 의대로 지나치게 많이 몰려 들어가는 현상은 사회 전체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학생들이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회의 역할인데, 네. 그 과정이 왜곡된 입시제도에 의해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지. 맞습니다. 반대 방향의 이야기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도 이제 동네 북처럼 정말 사회에 뻑하면 의사들의 어떤 프레임, 뭐 돈만 한다든지 뭐 환자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이 환자를 고치고 살리면서 돈을 버는 일인데 그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미 보는 것에 어떻게든지 좀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좀 설명조로 변명조로 했던 게 사실은 정상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그리고 의사들이 개개인이 또 요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도 아셨겠지만 우리 젊은 의사들 그렇게 정말 갈아넣는 저임금의 그런 과중한 노동, 그게 사실은 젊은 의사 때 시작을 해서 나이 든 의사들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정말 산부인과 분만 의사 같으면은 어떻게 병원 언제 산모가 올지 모르니까 병원 뭐 1시간 넘어서는 뭐 평생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놓고 봤을 때 의사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그 의료 제도의 혜택을 나와 내 가족들이 본다.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그런 것이 그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너무나 네. 간절히 근데 바라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요. 의사들이 당당해져야 된다. 뭔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의료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유, 아닙니다. 맞죠. 의사들이 좀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네. 의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말주변이 너무 없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실패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이런 것도 좀 의사협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엉터리 의학 상식을 전파하는 소위 쇼닥터? 쇼 닥터들이 네, 맞습니다. 넘쳐납니다. 예, 너무 많습니다. 예, 코로나19가 퍼질 적에 마스크에 대해서 네, 또는 백신에 대해서 네, 뭐 치료제에 대해서 온갖 거의 괴담에 가까운 수준의 가짜 과학 얘기를 정말 큰 목소리로 떠들고 다니던 엉터리 의사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사협회가 충분히 신경을 써주셔야 네,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의료 사태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이 의학계 내부의 분열 갈등, 네, 이거는 정말 볼썽사나운입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젊은 전공의들의 이야기, 네, 그 다음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이야기는 그 젊은 사람들의 정말 좀 따옴표 붙여서 어설픈 이야기가, 어설픈 주장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젊었을 적에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헛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헛소리가 좀 귀에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젊은 사람들의 정말 거침없는 주장들이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맞습니다. 사실을 좀 확실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 전공의들이 좀 섣부르게 이야기하고 좀 조심성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공의하고 갈등을 빚고 이견을 표출하는 그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 단체들,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의료계, 의학계가 반성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예, 좀 장기적인 과제로 좀 숙제처럼, 예, 그건 뭐 답이 없는 이야기고요. 예.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젊은 의사들, 전공의 의대생 대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금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정책 공모전을 했더니 414명이 너무 우수한 정말 바로 정책으로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들을 넣어서 저희가 이 또 우수한 학생들 아닙니까? 지금 이 6개월짜리의 그 학교에서 수련에서 떠나온 이것을 그냥 허투루 쓰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에 어떻게
더 진일보한 의료제도를 가져가야 되는가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걸 바로 이렇게 작품으로 내놔서 저희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그분들 의견을 내신 분들을 중심으로 젊은 의사 정책 자문단 TF를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회관에 수십 명씩 오셔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우리 학생들 전공의들 다 얘기하시고 그거를 실현시켜주는 게 우리 선배들의 역할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젊은 의사들의 이번에 이런 투쟁, 장기간의 이런 저항, 또 이런 그 정책, 제안 이것이 의료계에서 시작은 했지만 우리 사회가 20, 30대 젊은이들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적으로 있던 세대 갈등 또 뭐 세대 격차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가 돼서 정책도 이끌어가는 시작이 의료계에서 시작하게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젊은 의사들이 그냥 좀 그래서 제가 맨날 의협에 들어와서 접수하라고 여기 의협을 접수하고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그것을 실현시켜 주는 게 바로 그런 우리 앞선 선배들의 역할이다. 이것이 꼭 되도록 교수님 주신 말씀 오늘 잘 담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희망이 보일 때 또 모셔서 앞으로 이제는 이 폐허를 딛고 어떻게 나아갈지 또 고견을 듣는 시간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꺼이 찾아오겠습니다.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